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농지원부가 있으면은 농업인 혜택 1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원부가 있으면은 그죠? 있으면은 농업인 혜택이 무려 18가지나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지원부가 있으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농지원부가 있으면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아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농지법에 보면은요. 농지원부 작성해가지고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지에 그러면 이제 300평, 302평 아니고 농지에 100평 이상,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해서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원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또는 330m, 약 100평이죠. 100평. 300평 이상 농지가 있든지 100평 정도의 온실을 설치를 하시면은 농지원부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시든지 또는 임차를 해서 경작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농지원부가 발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여러분 발급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근거법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보시면은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증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농업 경영체는 다음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8가지가 뭐냐? 첫째로 농지연금의 신청이 됩니다. 농지연부가 있으면요. 농지연금을 신청이 되는데 농지연금은 지금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이 혜택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만 65세 이상 그 영농 경력 5년 이상 크는 것은 자, 농지원부가 5년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만 65세에 6억이면은 218만 4천이 됐고요. 8억 정도 되면은 최고 한도인 한 30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면은 좋겠고요. 8억은 9억 정도 감정이 나와야 90% 되니까요. 9억에 90%가 되면은 이게 8억 천이 되죠. 1 되면은 월 300만 원 받는 것이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한 9억 되면은 300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거는 이제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은 예로 65세에 8억이다 이러면요. 8억이다 이러면은 200만 원. 그 다음에 9억이면은 220만 원이죠. 그래서 농지연금이 금액이 한 25% 정도 많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여러분들이 8억이 되면은 300을 받는데 주택연금은 65세에 8, 9억이 돼도 2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 30% 가까이 작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 조건이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직업형은 이제 종신형. 사망할 때까지 부부가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120살까지 살아도 10원도 빼지 않고 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 보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후 후박형도 있습니다. 10년은 많고 10년이 지나서 작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월 지급액은 최고 상한선이 300만 원 있습니다. 요거는 부부가 별도로 300씩 해서 600이 되겠고요. 개별 공시가의 100%보다는 아마 감정 가격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은 90%가 2019년도부터 감정가의 70%, 80%, 90% 상향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한 해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가입자가 사망을 하시면은 배우자한테 승계가 그대로 됩니다. 되고 10원도 빼지 않고 뭐 300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00만 원. 자, 직접 경작하든지 또는 농어촌 공사에 농지은행의 임대를 통해서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 창출도 가능합니다. 자, 이 농지연금은 지원 근거가 농어촌 공사 및 관리법에 있습니다. 자, 우리 수강생 보니까요. 농지연금 지원 약정서 이래 가지고요. 이때 우리 수강생이 감정 가격이 6억 7천백입니다. 6억 7천백. 6억 7천백인데 월 수령액은 여기 보면은 한 284만 원 정도. 그죠? 200. 요거는 전후 후박경이 되겠습니다. 전은 284만 원. 10년 뒤에는 198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7천백에 전후 후박행은 280만 원, 이제 66세니까 10년 동안은 280, 그럼 76세부터는 좀 작게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한 5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5년 동안 농지 원부가 있으면은 영농 경력이 필요하니까요. 지금부터 경력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째 보면은 농지 원부가 있으면 혜택이 또 뭐냐 하면요. 농지가 있으면요, 또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수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번에 뭐 신도시 3기 이런 경우죠. 수용할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 자격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아파트 시세 차이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공공사업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 토지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0제곱미터 농지가 있으면은 수용이 되면은 이렇게 또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은 뭐 서울 같으면은 뭐 상당히 금액이 세겠죠. 이런 입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근거법을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신문에 많이 보도됐죠. 그래갖고 1000제곱미터 지분을 쪼갠 이유는 아파트 입주권 때문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보상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분 쪼개기가 지금 많이 하면은 토지 보상비에다가 수억 원에 달하는 특별 공급 아파트 시세까지 차익을 챙겨줬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신문 보도 많이 보셨죠. 1000제곱미터 지분을 쪼갠 이유는 아파트 입주권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특히 지난해 2020년부터 땅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투기 세력 개입은 우리는 더 커졌다. 지금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한 필지에 하나밖에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1000제곱미터 넘게 1020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쪼개가지고 대토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아마 어디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 자격이 취득이 되니까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 차익까지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네요. 자, 세 번째로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보통 3%가 1.5%인데 엄격히 따지면은 농지를 일반인들이 낙찰을 받으면은 3.4%죠. 근데 농지 원부가 있으면은 1.6% 됩니다. 그래서 본세는 3%에서 1.5% 줄어지고요. 결론적으로는 3.4인데 농지 원부인 사람은 한 1.6%로 절반 정도 감면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에 원부가 있으면은 이게 여타 농지를 또 낙찰 받을 때 취득세가 한 50% 감면되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감면 요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비율인데요. 요건을 보면은 농업을 주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과 후계 농업 경영인 이제 여기에 소득이 3,700만 미만이 됩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는 이렇게 감면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6조를 좀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조.
자격 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 농업법인들도 마찬가지로 농업법인들도 영농에 소양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면제하고요. 농업법인이 또 유통, 가공에 사용에 의해서는 50% 면제를 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농지 면적은 3만 제곱미터니까 한 10,000평 미만에 한정되고 2년 안에 만약에 대팔 때는 취득세를 다시 추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취득할 때 취득세가 50%가 감면됩니다. 이게 자 이런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더라. 세 번째는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4년 이상 자격농지의 대토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럼 면적은 3분의 2, 금액은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67%, 그죠? 자기 파는 면적의 67% 정도 면적을 사셔야 되고요. 파는 금액에서는 절반 정도 이상을 대토를 해야 양도세 감면되는데, 요거는 농지 대토, 그죠?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매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전에 감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년 이상 제촌 작용 후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요거는 연간 1억 원이고 5년간 누적 1억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 3억에 유리하다 이 얘기죠. 매입가 1억에서 4억에 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3억인데 3억에 35%는 1억 1,400에 누진 공제하면은 9,460만 원이 됩니다. 그죠? 9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 한 3억 정도 노는 사람이 혜택이 크다. 막 요거를 전부 다 감면받는다 이런 얘기죠. 혜택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4년 이상 자격 농지에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가 예로 1억짜리를 한 4억 정도 매도할 때 세금이 9,460만 나오는데 요거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부인 사례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농지원부가 농업경영체 등록도 없이 자격 농지 세금 감면 신고를 부인한 사례인데요. 비료 등을 매입하고 사업 소득 3,700만 원 미만 신고 요건을 미만 소득이 있다고 갖추었지만은 세무서에서 불인지했는데 사유는요. 거주지는 대구 수성구고 농업 소재지는 연접한 경산시에서 사용한 그 대토 그 사용한 카드 내역 8년치를 발급을 받아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세무서에서 1년 중 90일 이상은 경작하고 경산시 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자, 이러면서 세무서에서 부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지, 그죠? 농지 소재지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좀 있어야 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자재 판매 확인서, 농약이네. 농약, 비료, 농약, 비료 대금 등 농비 부담 영수증, 종자 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 증빙 자료, 농작물 작황상, 인후 보증서 등등이 막 필요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카드도 농지 소재지에 자기가 작용을 했다 뭐 이런데 4년이죠. 4년 이상 인데도 카드를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대상이 되는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돼야 되고요. 농지 대토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셔야 되겠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에서 또는 연접 또는 30km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죠. 3분의 2, 금액상으로는 2분의 1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죠?
자, 뭐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3,7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그 기간은 제외하겠다. 그죠? 배우자 소득, 요거는 무관하겠습니다. 자, 감면 제외 농지가 또 뭐냐 하면요. 양도일 현재 서울시, 광역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상 공업지역 안에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겠다. 이게 이제 이게 토지 용도 변경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상당히 금액이 상당히 몇 배 뛸 수 있겠죠. 요런데 편입되고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대요. 그거는 가면 안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매입한 농지는 4년 동안 경작 의무는 있는데 4년 안에 매도하면은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4년 동안 경작 의무가 있는데 4년 안에 또 매도를 하면은 감면된 양도세를 반환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감면세액은 5개 과세 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세액의 합계액이 1억 원 한도 안에서 감면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년 자격농지 감면과 합산해서 5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자, 이 조항은 이 대토조항 있죠. 4년 이상 자격농지를 팔고 1년 이내 사실 때는 이런 양도세 감면 100% 감면 조항은 근거 법률이요. 조세특례제한법 70조를 좀 참조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조특법 시행령 67조도 같이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교수가 써난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우리 농정부가 있든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있으면은 이제 좋은 점은 농업인의 제촌 자경 8년 이상 양도소득세를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주겠다. 큰 거죠. 상당히 큰 겁니다. 연간은 1억이고 5년간은 누적으로 2억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제촌 자경 8년 이상 경작했으면은 양도소득세 2억 원 한도로 감면한다. 연간은 1억이고 5년간은 누적 2억 원 한도로 해서 감면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상세히 보죠. 8년 자격 농지 감면에 대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로서 연간 1억 또는 5년간의 2억 원을 한도로 100% 감면을 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감면 요거 세분화를 보시면요.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라든지 안 그러면은 연접이라도 좋아요. 농지에서 연접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한다든지 요 세 개에서 조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경은 8년 이상 자경 하는데 혹시 급여 같은 거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자 소득이 있다, 배당 소득이 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다, 연금 소득이다, 배우자 소득 이런 거는 무관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무관이 되고요. 순수하게 자기 급여하고 사업 소득만 3,700이 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과 자기 노동시간으로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고요. 만약에 부모가 8년 작용한 농지의 상속은 상속 후 1년만 위조건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요건은 사실상의 농지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일반 과세, 그죠? 3년 보유, 2년 경작, 그 다음 5년 보유, 3년 경작을 하는데, 자, 6번입니다. 6번을 보시면요. 농지 전용 시, 자, 다시요.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일반 과세를 하는데 3년 보유에 2년 경작, 5년 보유에 3년 경작을 하는데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되면은 10%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데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일반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2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고 낙찰받고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일반 세율에 지금 10%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즉 6에서 45%인데 16에서 55% 양도소득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농지 전용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공시지가의 30%죠. 그래서 최대 한도로는 제곱미터당 5만 원이니까 즉 3.3을 곱하면요 16만 5천 원까지 평당의 농지를 예로 주택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농지보전 부담금 물어야 되는데, 이런 농지 전용을 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를 한다 말입니다. 자, 그다음 국민연금 또 좀 할인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부담할 연금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3,650원을 지원하겠다.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도 요것도 점수를 매겨 가지고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강보험료 부가점수 1800점 이하로 농업인이 확인이 되면은 최대 28% 정도가 경감됩니다. 농어촌에 주소를 이전해서 거주만 하면은 22%고 농업인으로 확인될 때는 건강보험료도 28%나 경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너무 소득이 많아 가지고 점수가 2501점 이상, 소득이 5천만 원, 재산이 10억,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9번째,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신청 자격은 직년 3년 중에서 1년 이상 공익 직불금을 대상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직전 3년 중에서 1년 이상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하면은 농업경제 등록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여기 공익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매년 4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에 다음 해부터 지급이 된다. 그죠?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 다음 해부터 지급이 된다. 그럼 소농직불금은 일괄해서 1년에 120만원. 면적의 직불금은 헥타르, 1헥타르당 3,000평당에 농어는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전농약 21만원, 밭은 120만원. 자, 이런 식으로서 이제 무농약 100만원, 전농약 52만원. 제외되는 거는 직전 연도에 3,700만원 이상 소득자와 0.1헥타르 300평 미만의 농지 소유자는 공익 직불금 신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할 때 이제 많이 도움되죠. 그래서 농업경영체 면세유 카드를 보유를 하면은 휘발유, 농자재, 농기구 등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 11번째,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12번째, 농지로 대출받을 때 건전한건 설정할 때 등록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단위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요 출자를 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낮은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추가 농지를 취득할 때 승인을 받기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 혜택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60평, 농림지역은 30평 한도 내에서
농가 주택을 건축할 때 신고제로서 건축이 가능하고요. 또 한 2천만 원 정도 신축 자금도 저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행복 바우처 카드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 3만 원으로 15만 원도 사용 가능하고 안경점, 영화관 뭐 이런 데 등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가지를 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제목만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농지원부가 있으면은 농업인 혜택이 18가지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번은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그죠? 농지원부에 있으면은 물론 나이가 65세, 영농경력 5년이신다. 자, 이런 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천조매 대상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 자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농지 취득할 때 취득세가 한 50% 절반 정도 일반인보다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년 이상 자격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그러니까 통지를 팔고 또 살 때 면적의 3분의 2나 금액상으로 막 절반 이상을 사시면은 양도소득세를 막 감면해 주겠다. 100%막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농업인의 제촌자격 8년 이상 양도소득세 2억 한도로 감면이 된다. 연간은 1억이고 5년간은 누적 2억 원 한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농지 전용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할인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 집불금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농기계용 면세유도 구입할 때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로 지원이 가능하고, 농지로 대출받을 때 건전한거 설정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이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농협에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고, 토지거래 가후에 추가 농지를 취득할 때 뭐 승인이 쉽겠죠. 그 다음에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급이 있고, 농기계 임대나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주택 신축할 때 뭐 신고로 바로 지을 수가 있고요. 여성 농업에 대해서는 행복 바우처 사용이 된다. 이런 18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간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 거주 가능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남 같으면은 경남도청 맞은편에 보면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시면은 농업인 확인서가 이제 발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농지원부가 있는가부터 물어봅니다. 접수대 가보면은 농지원부가 있습니까? 없다 하면 돌아가세요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원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농업인 요건은 아래 하나만 충족해도 되겠다. 그죠? 농지법 시행령 3조 농업인의 범위에 보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그 다음에 농지에 그 다음에 요거는 330에 빠졌네요.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뭐 버스 재배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가족, 소가족 뭐 이런 거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농협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뭐 등등이 이게 이제 농업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의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그죠? 농업회사법인의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도 뭐 가능하고요. 그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여기 보면은 이제 농업인 확인서, 그죠? 그다음에 우리 배우신 아까 전에 요 법에 대해서 배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그죠? 뭐 농업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예, 이제 이게 확인 서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의 농가주택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뭐냐 이러면요. 어, 요거는 이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농지법 2조 2호 농지법 시행령 3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농업인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예로 뭐 신고로서 여러분들이 건축하는데 뭐 허가를 받지 않고도 노후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대해서 18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가 좋은 농지를 낙찰 받으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농지연금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농지연금은 일단 나이가 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농지를 국가에서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가시면은 온비드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비드 여기서 이제 온비드 치가지고요. 온비드 해가지고 온비드 가시면은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 대여해주는 이 농지가 쉽게 여러분들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온비드 가서 부동산 눌립니다. 부동산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임대 농지를 하나 낙찰받으시면 되는데, 자, 임대 처분 방식 임대 눌렸죠. 이건 눌렸습니다.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 눌리고요. 전, 답, 가수원 해서 면적을 너무 많으니까 막 1000제곱미터 이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요. 1000제곱미터에서 자 1해서 0 3개, 1해서 0 6개 뭐 이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전국에 35개 나오네요. 35개 자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광주 광역시에 이 금액이 크네요. 자 여기 있네. 임대 그죠. 2152에 1년에 22만 8천원 거제시 이루면에, 그 다음에 이제 여주 그죠. 여주에도 1000이 넘는데 41만 5천원 5월 26일 5시까지입니다. 수요일 날 5월 26일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5시까지네요. 그 다음에 용인시에 처인구에 100만원 좀 면적이 조금 크네요. 한 700평 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장령에 그죠? 장령에도 23만 5천원, 그 다음 하만에도 20만 8천원, 그 다음에 대산면에 63만 8천원. 자, 이런 식으로서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를 저렴한 거 그죠? 저렴한 거를 하나씩 낙찰받으시면 되겠고요. 혹시 면적이 작은 거는 두 개 합치게 하면 되겠습니다. 합치하고 1000점 넘으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본 예로 경주시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경주시 여주시에 1305니까 곱하기 0.305 이라면요. 대강 면적이 한 400평쯤 되겠습니다. 400평에 1년에 41만 5천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눌리 보니까 막 이런 이제 농지가 있는가 봐요. 이런 농지가 여기 있죠. 있는데 요 농지에 이제 국유재산이다. 국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한 400평을 1년에 41만 5천원 정도 빌려주겠다. 그래서 보통은 5년 플러스 5년입니다. 그럼 입찰은 요 누리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 별 내용이 없을 때는요, 요거를 조금 더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예로 전국에 누구나 지금 들어오는 걸로 입찰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큰 제한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찰하시면은,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는 것은 여기에 아까 해당 공고보기를 눌러가지고 제가 첨부 파일을 찾았는데요. 파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온비드에서 응찰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에 농지를 하나 낙찰을 받으셔 가지고 임대대부 해서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나이가 아차하면은 막 65세까지 차올랍니다. 그때 이런 거예요. 어떤 돈이 한 3억 있는 분이 있고요. 한 사람은 돈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농지연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약에 한 돌싱 돌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분이 있고 이랬을 때 서로가 3억 있다 하면 은행에 지금 정기예금이 1%입니다. 1%는 깨네 뭐 1년에 1억 같으면 뭐 한 여로 1년에 100만 원이니까 15.4% 세금 떼고 나면은 한 달 한 7만 되겠죠. 그러면은 약 한 21만 원, 3억이면 21만 되는데 우리 9억짜리 농지를 보통 한 30% 낙찰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 3억의 낙찰을 받는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월 300만 원 배우자가 까지 3할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 분은 농전부가 또 5년이 있고 또 사무 있어본들 농전부가 없으니까 5년도 지나가야 되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서 같이 가정을 합치게 되면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얻고 100살, 120살까지 월 300만 원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큰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배운 온비드에서 임대 물건을 찾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뭐 한 5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부지런히 하셔 가지고 보통 낙찰을 받으시면은 바로 계약서를 5일 이내에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농지부 신청하면 한 보름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농지원부를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노후를 준비를 해서요.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더 들 때 이렇게 해서 농지연금을 한 300만 원 받는 거. 지금은 양도소득세가요. 내일 모레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부터는 이제 단타가 1년 미만 단기 매도하면은 오늘 현재로는 44%인데요. 1년 미만이면은 지금 내일 모레 6월달 다음 주부터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77%입니다. 7% 상당히 비싸죠. 그럼 뭐 토지 같으면은 지금 현재로 2021년도는 1년 미만이면은 55%입니다. 단기 매도에. 내년부터는 주택도 77%, 토지도 77%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농지연금 쪽으로 노후를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연금을 받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단순히 팔과기는 이제 지금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소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겁니다. 2억짜리 농지를 낙찰받죠.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구독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요, 2억짜리를 농지를 낙찰 받으시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얼마에 받을 수 있느냐? 주로 뭐 한 3, 40% 되죠. 3, 40%. 3, 40%의 여러분들이 2억짜리를 낙찰을 받으시면은 주로 한 7천만 원 정도, 여로 30% 같으면 6천이고 뭐 한 7천 정도 낙찰이 될 겁니다. 6, 7천에 낙찰을 받으면은 대출은 7천이다 하면은 한 80%, 5,600이 대출되니까 1,400만 원 자기 자금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게 2억짜리가 5년, 6년 지나면요. 거의 더블 됩니다. 그러면 4억 되고 또 5년 지나면은 8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출로 5천만 원에 이자는 한 달에 뭐 한 15만 원 정도 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7천만 원 낙찰 받으면은 한 1,000, 뭐 한 500, 600 정도만 있으면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5년, 10년 흘러가면은 이게 뭐 감정 가격이 5년 지나면은 거의 뭐 2억이 4억 될 거고요. 또 4억이 5년 지나면은 뭐 8억 정도 뭐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나이가 65살쯤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농지연금 매달 300만 원씩 배우자 포함해서 사망할 때까지 받는 데는 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농지원부를 취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